여러분, 가을엔 꼭 이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냥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올해 남은 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먹는 습관이 곧 운이 되고 돈이 되고 복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해 드릴 7가지 음식은 단순한 제철 음식을 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풍수의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통 풍수와 건강 관련 문헌들을 살펴오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에 따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집안의 기운과 운을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제철 음식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것뿐 아니라 그 시기 자연이 주는 가장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지닌 모양, 색, 성장 과정까지 모든 것에 복, 재물, 건강을 부르는 비밀 코드가 숨어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에 꼭 먹어야 할 7가지 음식과 그 속에 담긴 풍수적인 상징성과 건강적인 효과,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처음 30초만 보고 끄시면 절대 손해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정보는 어디에나 흩어져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아, 이런 이유였구나 하고 무릎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9월이면 전국 곳곳 과수원에서 사과가 익어가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시골 마당에 빨갛게 물든 사과 한 박스가 놓여 있던 기억 다들 있으시지요? 그 시절엔 단순히 과일이 아니라 추석상에 올릴 귀한 대접이자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소중한 가을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사과가 단지 맛있어서가 아니라 집안의 건강과 재물운까지 불러오는 과일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과는 그 모양 자체가 둥글고 예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둥근 모양을 완전함과 조화로 해석합니다. 예로부터 둥근 것은 깨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명절이나 행사 때 사과를 꼭 상에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온 가족의 화목과 건강 그리고 복이 한자리에 모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색깔도 의미가 큽니다. 빨간 사과는 열정과 생기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한 집안의 어른이 건강하고 기운이 넘쳐야 온 가족이 편안하다는 말처럼 이 사과는 활력을 불어넣는 과일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요즘같이 혈압이나 혈당 신경 쓰이는 시기에는 더욱 반가운 과일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비타민C는 우리 몸을 감기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줍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식습관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겨 먹는 분들 많으신데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아침 공복에 사과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과를 드실 땐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실온에 하루 정도 놔두셨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육이 더 아삭하고 당도도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또 너무 큰 사과보다는 중간 크기 정도가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사과즙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생으로 씹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품종의 사과가 나옵니다. 푸사처럼 단단하고 달콤한 사과도 있고 홍로처럼 상큼한 맛이 매력인 품종도 있습니다. 각자 입맛에 맞는 사과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입니다.
특히 가을의 사과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당도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 중 가장 맛있는 사과를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과는 집안의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잘 익은 사과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실 한켠에 예쁜 접시에 사과 몇 개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집 안 분위기가 따뜻하고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이렇듯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가을의 사과는 맛, 건강, 그리고 풍수적 상징까지 모두 갖춘 복의 열매입니다. 하루 하나씩 드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집안의 기운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사과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가을에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 중 하나인 무화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는 마트보다 시장이나 동네 과일 가게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모양은 조금 특이하고 껍질도 약해서 금방 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찾지는 않지만 알고 보면 정말 보석 같은 과일입니다. 특히 건강과 복을 함께 챙기고 싶은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무화과는 겉으로는 꽃이 보이지 않아서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과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열매 안쪽에 꽃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무화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혜와 내면의 힘을 상징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집안에 무화과를 두거나 먹는 것이 조용히 기운을 채우는 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복이 쌓인다는 의미이지요. 실제로도 무화과는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단맛이 강하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부담 없이 먹기 좋고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무화과 안에는 피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단백질을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 요리를 먹고 난 후 후식으로 무화과를 드시면 속이 더 편안합니다. 또한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변비나 속 더부룩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무화과를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 드시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말린 무화과도 좋지만 가능하면 제철에 나는 생무화과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칼슘과 칼륨도 들어있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피로를 풀어주는 데에도 한몫합니다. 특히 무화과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갱년기를 겪고 계신 여성분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께는 무화과의 자연스러운 당분이 뇌를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당도는 높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과식만 피하신다면 적당량은 큰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린 무화과는 당이 더 농축돼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화과를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하되 며칠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얇아 금방 무르기 때문에 구매 후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껍질째 드셔도 되지만 껍질이 거슬리는 분들은 반으로 잘라 속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얹어 먹으면 색감도 예쁘고 맛도 훌륭합니다. 가을 무화과는 자연이 숨겨둔 작은 선물 같습니다. 시장에서 고운 보랏빛을 띠는 무화과를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안에 담긴 영양과 기운을 생각하면 이 과일이 왜 오래전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아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화과를 농사의 신에게 바쳤고 동양에서도 깨달음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신성한 식물로 전해졌다는 점만 봐도 무화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계절엔 약보다 먼저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화과는 약재처럼 생소하지 않고 과일처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자연이 주는 단맛, 그리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식감. 여기에 건강과 재물의 기운까지 담고 있다고 하니 올가을에는 무화과 한 상자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도 여러분께 참 반가운 과일입니다. 무화과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참 익숙하게 접해온 과일, 바로 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는 가을이 되면 꼭 챙겨야 하는 과일입니다. 추석 차례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잔칫집이나 경조사에서 과일 상자에 꼭 들어가는 과일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배는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단지 달고 시원한 과일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을 배는 여름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라서 당도가 높고 수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입 베어 물면 아삭하고 시원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이런 배는 단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챙기고 집안의 기운까지 맑게 해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배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자주 나거나 목이 자주 쉬는 분들께 배가 참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배는 폐를 시원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 기운이 돌 때 배즙을 따뜻하게 데워서 꿀 한 스푼 넣어 마시면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처럼 일교차 큰 날씨에 찬바람 한번 잘못 맞으면 목이 따끔한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 집에 배 하나만 있으면 큰 약이 됩니다. 술을 드신 다음 날 속이 더부룩하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배가 도움을 줍니다. 배에는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배즙은 예로부터 술자리 다음 날 해장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배는 우리 몸속에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과일입니다. 배는 위장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배 속의 수분이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또한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 요리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후식으로 드시면 속이 더 편안합니다. 실제로 갈비찜이나 불고기 재울 때 배를 갈아서 넣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고기를 연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소화를 돕는 역할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풍수적인 의미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배는 그 맑고 투명한 과즙과 둥글고 빛나는 외형 덕분에 청결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특히 가을 배는 하얀 살과 노란 껍질이 황금과 같은 기운을 품고 있다고 여겨져 복을 부르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배는 다른 과일보다 오래 저장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도 맛과 품질이 잘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예로부터 장수와 안정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실생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배는 갈아서 마시거나 즙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째 드셔도 무방하지만 껍질이 거칠게 느껴진다면 얇게 깎아서 드시면 됩니다. 단, 배를 너무 차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냉해질 수 있으니 위가 약한 분들은 실온에 둔 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제철에 나오는 배는 가격도 착하고 맛도 절정입니다. 시장에 가보면 커다란 배 한 상자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잘 익은 배를 골라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시고 배즙은 따뜻하게 마셔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 목이 자주 아프신 분,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 분, 술자리가 잦은 분, 그리고 요즘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올 가을 집안에 배 한 상자 들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한 개씩 챙겨 드셔보세요. 건강과 더불어 집안 분위기도 한결 더 부드럽고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 채소입니다. 배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이제는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채소, 바로 호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가을이면 마당 한켠에 누렇게 익은 늙은 호박이 무르익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추석 즈음이면 마루에 호박 몇 덩이 올려놓고 말려두던 장면이 익숙했지요. 이 호박은 단지 국이나 전을 만들기 위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집안의 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채소로 여겨졌습니다. 호박은 한여름 땡볕을 견디며 자라 가을에 결실을 맺는 채소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호박을 번영과 넉넉함의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넓은 잎과 커다란 열매, 길게 뻗은 덩굴은 가정의 부와 복이 널리 퍼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집안 어귀에 호박을 심어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영양적으로도 호박은 참 고마운 채소입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이뇨작용을 도와 몸에 쌓인 부기를 빼주는 데 효과적이라 명절 뒤 붓기가 고민이신 분들께 좋습니다. 또한 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 좋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은 기름에 살짝 볶아야 흡수가 더 잘 되므로 호박볶음을 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도 호박은 좋은 선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달콤한 맛 덕분에 호박죽으로 드시면 위에 부담도 없고 속도 따뜻해져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을 늙은 호박 한 통에 1만 원에서 2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잘 보관하면 한 달 이상 두고 드실 수 있어서 가성비도 좋습니다. 껍질째 찐 뒤 속을 긁어 호박죽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보시고 남은 건 냉동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호박은 가을철 건강은 물론이고 집안의 기운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채소입니다. 한 그릇의 호박죽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고 든든해지시길 바랍니다. 호박의 따뜻한 기운을 담은 이야기 다음으로는 가을의 달콤함과 생기를 한가득 안겨주는 과일, 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이면 마트나 과일 가게에서 진한 보라빛의 포도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송이가 크고 알알이 잘 여문 포도는 보기만 해도 풍요롭고 넉넉한 느낌을 줍니다. 예로부터 포도는 다산과 번성을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알맹이가 모여있는 모습이 집안의 자손번창, 복이 이어지는 기운을 담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실제로도 포도는 기운을 푹 돋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신맛이 있어 입맛을 살려주고 피로를 느낄 때 먹으면 기운이 회복되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히 들어있어서 흡수가 빠르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좋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들고 피로가 쌓이기 쉬운 중장년층에게는 이빠른 에너지 보충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도 껍질과 씨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을 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포도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포도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검은 포도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많아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포도를 껍질째 씹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씨가 있는 포도는 꼭꼭 씹지 않으면 소화에 불편할 수 있으니 씨는 뱉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는 시원하게 해서 드셔도 좋지만 너무 차게 먹으면 속이 찰 수 있으니 실온해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간식이나 후식으로 한 송이 정도가 적당하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 송이 정도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포도는 품종도 다양해져서 알이 큰 샤인머스켓처럼 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도 인기가 많습니다. 맛도 좋고 보관도 쉬워서 가족 간식으로도 제격입니다.
이렇게 포도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하며 풍수적으로도 번성과 장수를 의미하는 귀한 과일입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을 한 입에 담은 포도 한 송이로 여러분의 건강과 복이 더욱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포도의 달콤함으로 기운을 챙기셨다면 이번에는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채소, 배추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추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접하고 있지만 사실 가을 배추는 영양도 풍부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둔 이 시기에는 속이 노랗고 단단하게 잘 여문 배추가 시장에 많이 나옵니다. 배추는 층층이 겹쳐진 잎의 구조 때문에 예로부터 복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속이 꽉 찬 배추는 금전운을 부르고 집안 기운을 북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도 배추는 아주 유익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위장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철처럼 기온이 오락가락하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단이 필요한데 이럴 때 배추 김치 한 접시는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배추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국이나 찌개, 전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배추쌈은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장년층 식단에 잘 어울립니다. 김장용 배추는 한 포기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며 수확철에 사두면 저장성도 뛰어납니다. 이처럼 배추는 매일 먹는 평범한 식재료 같지만 가을에는 건강과 복을 함께 담고 있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식탁에 배추가 빠지지 않도록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집안 분위기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배추로 따뜻한 밥상을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소는 바로 당근입니다. 가을이 되면 당근도 본격적인 제철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 당근은 여름 내내 햇빛을 받으며 자라 단맛이 깊고 아삭한 식감도 살아 있습니다. 당근은 뿌리 채소 중에서도 특별히 땅의 기운을 많이 머금고 자라는 채소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뿌리 채소를 집안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재료로 봅니다. 특히 주황빛 당근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기를 상징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북돋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건강에도 이만한 채소가 없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으로 바뀌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 당근은 훌륭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거칠어지는 분들 또는 두피가 간지럽고 비듬이 많아 고민인 분들께도 당근은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거나 삶아 먹으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생으로 드시기보다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볶음, 당근전, 당근 수프처럼 간단하게 만들어 식탁에 올려보세요. 아이들 반찬으로도 좋고 고기 반찬 옆에 곁들이면 느끼함도 잡아줍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손발이나 얼굴이 노래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베타카로틴이 피부에 쌓여 생기는 현상으로 몸에 해가 되진 않지만 보기에는 조금 놀라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 정도면 적당한 양이며 꾸준히 드시면 몸에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부담도 적습니다. 보관도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가을 밥상에 빠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당근 한 조각에도 건강과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가을 식탁에 당근 한 접시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을에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7가지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을 넘어 계절의 기운을 담고 있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흐름을 불러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식재료들입니다.
가을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풍성한 계절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남은 한 해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여유와 집안 분위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아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 가셔서 눈에 익은 재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꼭 한 두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드신다면 그 의미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의 건강과 복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소개된 음식들 중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추억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어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과 복된 하루를 응원합니다.